麻的麻烦嘞。每次过来都是自己上山这么采着吃啊。 준비해온 돼지고기에 방금 뜯어온 산나물을 넣고 금세 국을 끓여낸다. 是因为有感情的，我们天天有人来找这菜，我们要保护它，不能乱毁坏了吧？起到保护的作用。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저녁 식탁이 채워진다. 소박하지만 담백한 식단에 산사람들의 건강 비결이 숨어 있다. 因为我现在60多岁了，我长期吃这种野菜、野味了嘛，我这个老表子认得了，他们这种小伙子跑不赢的。明天早上你们就想吃饭了，今天下午你们吃这一顿，明天你们就想吃饭了。 동료들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산속에서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부인이 챙겨준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한다. 每次想到10斤蜂蜜的采到10斤蜂蜜的那种甜美，那个蜂蜜很甘甜，带着10斤蜂蜜回家里面和家人一起分享，以及分享一起自己的劳动成果，心里还是很美。 석청을 발견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달콤한 꿈을 꾸며 깊은 단잠에 빠져든다. 엄청난 도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챗GPT를 처음에는 신기해서 조금 써보다가 막상 제대로 써보자니 딱히 쓸데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챗GPT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챗GPT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것. 다음 날 상쾌한 아침이 밝았다. 전날보다 더 먼 곳까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길을 나설 채비를 한다. 因为他也是这个山寨里面采蜜的工人，而且那个石青他很希望和我们一起来采集，是属于他的那个业务范围。 석청은 발견을 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채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 꾼들과 합류를 해서 함께 작업한다. 이날은 석청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과 산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석청 채집 시기에 산은 곧 이들의 집이나 다름없다. 比较坚固，当然是树层。 집하게 된다. 里面还有没有蜂蜜？还有一点。还有一点。 보기에도 아찔한 석청 채취의 순간.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한다. 순간 당황한 것일까? 벌집의 일부가 쏟아져 버리고 만다. 그래도 절대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채집꾼의 손안에 일행의 생계가 달려 있다. 온몸에 꿀이 범벅이 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석청을 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간단한 망이나 장갑 하나 없이 자연 앞에 당당히 맞서 그 결실을 넣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집이 공격당하자 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现在不会了，现在蜂巢蜂蜜已经流出来，蜂巢已经拿掉的话，这个蜜蜂已经不蜇人了。它最后的那个护卫好像没有了，它已经放弃了。 밤
바구니 안에 석청을 가득 채우고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 결정을 내리자 즉각적으로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 쪽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책임을 묻겠다 이러더니 자, 오후에 있었던 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박하고 협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월 4일 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간담회를 연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간담회는 국무위원 간담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 이 마은혁 임명에 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래 이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심의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기 때문에 임명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조입니다. 자, 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속을 태풍이 잦았던 여름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다가올 겨울입니다. 겨울은 춥지 않겠네요. 킹 아이언 최근 4년간 최다 우승 기록 중 올해도 아니 이거 겨울에 한기가 올라오면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겨울 되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새 텐트는 구원휘 씨가 내어준 것이라는데요. 아이고 와가지고 내가 얘기해가지고 텐트도 제가 있는 거 그냥 임시 쓰라고 하셨어요. 뭐 다 없는 사람이니까 무슨 사이인지 모르지만 알아서 살겠지. 사연 없는 홈리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 속을 모르지 않기에 그저 도움만 건. 루마니아가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천궁2 신공을 도입하려는 가운데 지난 4월 루마니아 공영방송이 한국산 K9 자주포에 대한 특집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România cumpără armament greu din Coreea de Sud în valoare de peste $1 miliard. E vorba despre 54 de obuziere de ultimă generație. Este vorba despre una dintre cele mai detemute arme existente în prezent, obuzierul autopropulsat pentru care președintele Klaus Iohannis va semna un acord de achiziție cu o companie militară din Coreea de Sud. Văzut aceste obuziere, după care tânjește mai ales președintele ucrainean Volodymyr Zelensky. Războiul din Ucraina i-a făcut pe șefii din armata României să înțeleagă cât de importante sunt obuzierele. K9 este unul dintre cele mai mari obuziere din lume. Principalul avantaj este viteza. Într-un singur minut poate să lanseze 8 proiectile. Obuzierele coreene sunt extrem de performante și dorite de armate din întreaga lume. Sunt ideale pentru lovituri la distanță de la 40 de kilometri. De asemenea, motorul este unul extrem de puternic și poate accelera până la aproape 70 de km pe oră. Are o vedere panoramică de 360 de grade și echipajul este format din 5 militari. Pe lângă imensele vehicule militare, armata vrea să cumpere și 18.000 de proiectile. 루마니아가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천궁2 신공을 도입하려는 가운데 지난 4월 루마니아 공영방송이 한국산 K9 자주포에 대한 특집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România cumpără armament greu din Coreea de Sud în valoare de peste $1 miliard. E vorba despre 54 de obuziere de ultimă generație. Este vorba despre una dintre cele mai detemute arme existente în prezent, obuzierul autopropulsat pentru care președintele Klaus Iohannis va semna un acord de achiziție cu o companie militară din Coreea de Sud. Văzut aceste obuziere, după care tânjește mai ales președintele ucrainean Volodymyr Zelensky. Războiul din Ucraina i-a făcut pe șefii din armata României să înțeleagă cât de importante sunt obuzierele. K9 este unul dintre cele mai mari obuziere din lume. Principalul avantaj este viteza. Într-un singur minut poate să lanseze 8 proiectile. obuzierele coreene.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은 주거사다리, 빌라, 역전에 대해서 세 가지 대주제를 갖고. 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뉴스 다 보셨죠? 아마 보셨다면은 분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 마피아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관위 그리고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뉴스 다 보셔서 알겠지만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비리 감찰을 했는데 무려 878건의 비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전에 조사할 때는 1200건이 나왔었다고 보도되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비리와 또 부정이 878건이 나왔다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78건 안에는 인사 부정 채용에 대한 것이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력 채용을 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고위 선관위 간부의 아들이라고 해서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공항에서 이게 군복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공항에서 이게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지금 심장이 빨랑빨랑빨랑 거리고 누가 어쩌지도 않는데 지금 눈이 막 돌아가거든요. 와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공항 가서 비행기 딱 탈 때 느낌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때 당시는 뭔 느낌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또 일단 뒷덜미 계속 잡히는 느낌. 그러니까 이 상태로 북한 갈까봐 비행기를 탔어도 그때 당시는 그 비행기가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일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그때 당시도 계속 저는 비행기에서 자지도 못하고 혼자서 계속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잡혀 나가면 우리 조국방비 씨랑 다시 만나서 나를 지금 막 이렇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길을 내는 작업이 끝나자 진짜 일하
안녕하세요. 나도 코딩. 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챗GPT 두 번째 특강 시간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챗GPT 여러분들 이제 사용을 조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T-4o 모델이나 5.1 이런 모델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응답 품질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과거에 사용하던 모델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응답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장에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거나 약간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답을 매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모델의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응답을 제공을 해주긴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형태의 응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어쩌면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했을 때도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시면 챗GPT가 아닌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챗GPT는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밖에 있는 즉 외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어떤 데이터가 모두 외부로 전송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보안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 성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온전히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해 볼 내용은 명확한 구분자 GPT에 비해서는 응답 품질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적절한 형태로 잘로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문장을 읽어야 하는지 배워가려고 준비한 물건들이야. 자, 쉬프트 엔터를 해서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성능은 점점 더 좋아. 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챗GPT 두 번째 특강 시간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챗GPT 여러분들 이제 사용을 조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T-4o 모델이나 5.1 이런 모델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응답 품질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과거에 사용하던 모델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응답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장에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거나 약간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답을 매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모델의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응답을 제공을 해주긴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형태의 응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어쩌면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했을 때도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시면 챗GPT가 아닌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챗GPT는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밖에 있는 즉 외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어떤 데이터가 모두 외부로 전송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보안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 성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자, 그런데 이런 선택 항목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C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고 나서 제가 새로운 채팅을 만들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서 새 채팅 부분 클릭하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제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좀 바꿔볼게요. 자, 이 중에서 필수 항목만 목록으로 알려줘라고 하는데 제가 줄바꿈 2번 하고 나서요. 이번에는
Para que salta al toque. Cuando no sientes ya sale y mata por ahí, por aquí, por aquí. 뭔 짓을 해도 깎이지 않는 높고 딱딱한 발톱을 싹 녹여주는 종결제가 있다. 두꺼워진 발톱 밑에 숨은 백성균은 약이 닿기 힘들 뿐. Para que salta al toque. Cuando no sientes ya sale y mata por ahí, por aquí, por aquí. 고기 때문이죠. 모두가 풍족한 식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공평하게 나눌 차례. 보통 여러 집에서 십시일반 돈을 합쳐 물소 한 마리를 잡다 보니 고기 분배가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이가 없도록 나눠야 하죠. 60,000 भन्दा बढी पर्छ हैन अब त्यही भएर चाहिँ अब एकजनाले दुईजना परिवारले सक्दैन धेरैजना मिलेर चाहिँ खाँदाखेरि राम्रो हुन्छ सबैलाई बराबरी बाँड्नको लागि चाहिँ यसरी गरेको हामीले 드디어 자기 몫의 고기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1년 중 가장 넉넉한 저녁이 되겠지요. 집집마다 고기 요리가 한창인 시각. 더 쌓인 기간에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물소고기로 하는 요리는 모두 명절 음식인 셈입니다. 대략 9가지 요리법이 있는데 양념에 볶는 요리가 많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모습 같지만 고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입니다. 네팔의 일반적인 집밥인 달밭. 오늘은 여기에 물소고기를 푸짐하게 얹었습니다. 기다리고 협력하고 나누었던 긴 시간이 이 순간의 맛이 되었습니다. दसैँको मासु राम्रोसँग बनाउँछ हामी राम्रोसँगै के अरे स्वाद राम्रो छ अब दसैँको बेला हामी दिनको 3-4 जोडी खान्छौँ. 네팔 신두팔 쪽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 여기며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집집마다 정성들을 키우는 가축입니다. 일반 소와는 다르게 물소는 농사일도 시키고 팔아서 재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소가 중요한 가축이 된 또 하나의 이유. 물소 젖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젖을 짜기 전에는 꼭 새끼가 먼저 어미젖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일까요? 송아지가 어미젖을 마다하는군요. 하는 수 없이 사람이 먼저 젖을 가져갑니다. 물소 젖은 중요한 단백질원이죠. अनि हामी दुध दही बढी खान्छौँ नि दुध दहीमा प्रोटिन हुन्छ भनेर दुध दही बढी खान्छौँ मासुको सट्टा अहिले 그 맛도 일반 소젖보다 더 진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젖을 먹지 않아 걱정스러웠던 송아지. 여전히 먹질 못하네요. 아주머니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한 모양입니다. 정성스럽게 풀을 빻아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पाडाले दुध धेरै खायो पचाउन सकेन र सुतेको ठाउँबाट उठेन अनि त्यसको लागि नउठ्छ कि भनेर तितेपाती गोलभिडा मुलाको पात कुटेर औषधि बनाएर खुवाएको. 아픈 송아지를 위해 일종의 소화제를 만들었던 거군요.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아이를 돌보듯이 달래어 약을 먹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손길입니다. 발효시킨 물소 젖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은 아주 유용한 걸 만들어내죠. 먼저 찬물을 조금 붓고요. 나무로 된 기구를 통 속에 넣습니다. (30분) 동안 3개 돌려야 하는 꽤 힘든 일이라 남자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렇게 휘저으면 발효된 요구르트에서 지방질만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 모양입니다. 위에 뜬 지방질만 건져냅니다. 크림처럼 생긴 순수 지방질입니다. 이걸 끓여서 수분을 완전히 빼는 과정을 거치면 규라는 동물성 기름이 됩니다. गाई र भैँसीको दुध त दुबैको उस्तै हुन्छ तर भैँसीको दुधमा प्रोटिन बढी हुन्छ र घिउ बढी लाग्ने धेरै बस्छ घिउ गाईको दुधमा थोरै बस्छ घिउ भैँसीको दुधमा धेरै बस्छ 달밭 소스에 넣어 먹으면 평소 고기가 없는 식탁에서도 좋은 영양분이 되죠. 또 한 가지, 집안에 꾸며놓은 작은 제단, 그곳을 밝혀줄 호롱불에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